자, 역시 뭐 반도체입니다. 우리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건 확실하게 반도체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반도체고,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자, 이재규 본부장님, 지금 반도체가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고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 건가? 뭐 대세라고는 하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종목별 차별화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간 기준으로 5% 이상 올라오는 날들이 많았지만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쵸. 시가총액이 예.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공략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지금 보유하셔가지고 뭐 몇 달 보유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탄력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소부장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매력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부장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죠. 처음에 뭐 우리가 AI 쪽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는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했었고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추론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HBM 역시나 계속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종목들이 과연 10% 정도의 조정을 줄까라고 한다면 안 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하방으로 크게 나올 것 같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기대 수익률을 그래도 10%, 15%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간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은데 중소형주들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규 본부장은 결국에는 삼전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올라간 소부장을 잘 골라서 추가적인 수익률, 삼전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는 전략을 한번 펼쳐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시고 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소부장 쪽에서 좀 탄력이 있을 만한 아직은 또 고점 돌파하지 못한 그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업으로는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을 리노공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테스트 소켓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고단화되고 있는 반도체 성능에서 이제 정밀 작업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칩과 그 기판을 연결해주는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수요가 소모품 성격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소켓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1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2026년도 기준으로 5년도 기준으로 4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2026년도에 매출단이 1조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출 기준으로 2배가 넘게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배가 넘게 오른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이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만 결국에는 ASIC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ASIC 반도체, 우리가 주문형 반도체라고 말하고 있는 이쪽 분야 같은 경우도 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고가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작년 2024년도 5월 달에
더 높은 고점이 한번 있었거든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한 종목 더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TCK라고 하는 기업인데 TCK.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차트만 보면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가 그 KRX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차트상 모양새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각 장비에 들어가는 우리가 탄화 규소 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포커스 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이퍼를 자르는 데 있어서 뭐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자르는데 그 과정에서 웨이퍼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약간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계속해서 공장이 가동이 되면 그에 따른 뭐 매출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낸드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고단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반도체 정밀 공정 속에서 이 탄화 규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네. 같은 경우도 뭐 앞서 말씀드린 리노공업처럼 2026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30%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대형주가 조금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중소형 단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 기업을 말씀드리는데 이 기업도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돼요.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CK와 리노공업을 선택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탑픽으로 볼 만한 공략주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탑픽에 대해서는 소재 종목을 하나 준비를 네. 해왔는데 좋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랠리가 초반에는 HBM과 관련돼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당시에 많이 소외됐었던 한솔케미컬이라는 기업을 한솔케미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을 잠깐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한솔케미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월봉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각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최근에 거래가 동반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비주들, 우리가 뭐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돌아선다거나 그리고 HBM 쪽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용 디램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을 때에도 자금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세가 나왔다라고 본다면 부품 쪽 같은 경우나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세는 좀 나왔지만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소재 쪽에서는 이 한솔케미컬을 제가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HBM에 대한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한솔케미칼이 하고 있는 일이 이 반도체 전 공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세정액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바인더 2차 전지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붙여주는 본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반적인 소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